안녕하십니까. 본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교수학습 혁신센터의 임범희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인 사업 자체는 저희가 5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이미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시범 사업을 거친 후에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정식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기 직전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드리고 주요한 기능들을 설명을 통해 갖고 어떤 기능들이 과거 시스템과 달라졌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금번에 짧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이시고 교육원장님이시자 그다음에 교육센터장이신 권영선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원장 겸 교수학습 혁신센터장 권영선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 불구하고 신규 LMS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LMS의 주요 특징과 추진 배경,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설명회는 우리 센터의 임범희 과장님이 진행할 것이고,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30분가량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업 이름은 보여지는 데와 같이 교수학습 시스템 고도화 및 온라인 실시간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명에서도 나타나다시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LMS의 기능을 고도화하였고, 또 저희가 그동안은 줌이라고 하는 실시간 화상 강의 도구를 썼었는데 그 도구가 이제 그 LMS와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축했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보시다시피 기존 LMS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그 전서부터 쭉 나왔던 것들도 있고 최근 코로나를 통해서 더 확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스템은 2011년도에 처음에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앞에 K를 붙여서 카이스트 LMS로 정식 오픈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금년까지 거의 만 8년에서 9년 가까이 사용했던 시스템인데 그동안에 그 장비 고도화라든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노화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비 같은 부분은 2011년도 도입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고 부품들도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됐었고요. 또한 이제 시스템 부분도 아시다시피 플래시 플레이어도 더 이상 이제 사라졌고, 또 거기도 추가적으로 많은 기능들이 최근에 도입이 되었는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사실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화 부분들을 빨리 개선을 하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었고, 두 번째는 2020년도에 갑자기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저희 학교에 개설되는 전체 1,400 과목들의 거의 95% 이상이 LMS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수도 늘었고 그다음에 사용량 또한 작년 대비 5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서버는 노후화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증가하고 사용이 용량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학교 전체적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서버를 좀 보강도 했고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또한 향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뿐 아니라 LMS가 더욱더 활성화됐을 때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확장해야 될 제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에듀케이션 4.0 수업이 또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군 학점 인증제라 그래서 저희 학부 총학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통해서 뭐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교육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저희 학교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 동안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구현했기 때문에 학교의 정책만 마련된다라고 하면은 군 학점 인증제도 저희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 지침 또한 많이 저희 강화되었죠. 특히 보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의 온라인 수업의 지침, 군학점제를 쓰려면 반드시 그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등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이번에 모두 반영하여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플래시가 2020년 12월 30일로 중단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플래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HTML5 기반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반응형 앱, 모바일 앱, 그다음에 도구, 학습 도구도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왜 준비를 미리 안 했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사실상 3년 전서부터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기도 노력을 했고 또한 기능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통해서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도출되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근본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사례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 LMS 구축 사례들도 분석을 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뭐 사실 국내 사례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개발된 사례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미니리버 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좀 많이 심도 있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등등 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 활동을 이렇게 한 후에 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지금부터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명은 다음과 같고 사업 기간이 당초에 1년짜리 사업이었었지만은 저희가 온라인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갖고 봄학기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온라인 대응도 하고 프로젝트도 신규로 구축하고자 하는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이 쉽지 않아서 일단 온라인 대응을 먼저 시작하고 사업을 추진을 봄학기가 지나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사업을 7월 14일서부터 10월 30일 5개월이라고 하는 종전 저희가 구축 기간 12개월보다는 적도 단축된 기간 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압축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픈하고 나서 혹시라도 작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터이니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기반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모듈 2.9 기반이었으면 신규 시스템은 3.9 기반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는 다양한 API를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에 추가적인 API 연동을 통한 기능들을 저희가 보강하였습니다. 이 본 사업은 교수학습 시스템 KLMS만 구축하는 사업이 아니라 KLMS 외에 저희가 사이버 카이스트라는 부분도 동시에 같이 구축했습니다. KLMS는 원내 수업용이라고 한다면 사이버 카이스트는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또는 정규 수업이 아니라 비정규 과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저희가 LMS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나거나 또 줄거나 했을 때 서버, 특히나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유연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안의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 IaaS 클라우드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증가했을 경우는 바로 스케일업 시키고, 줄게 되면 스케일 다운 시키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사용자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끝으로 데이터 레이크 사업도 이번에 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습 분석을 통해서 교수님들이나 저희 학교 측에다가 정책을 세울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줌이나
아니면은 모듈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많은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레이크를 구축한 사업도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픈은 그랜드 오픈은 2월 22일 봄학기 일주일 전에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스템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전에 먼저 개발을 완료된 버전에 대해서 2020학년도 겨울학기 총 6과목을 시범 운영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난 시점입니다. 펑기 교수님과 박선민 교수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지만 덕분에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총 6개 그 과목에 그러면 교수님, 조교님 총 6분 그리고 학생 113명이 참여한 강의에 대한 것들이 지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음 표가 많이 복잡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시스템과 생교 시스템을 가장 단순하게 비교해주는 표를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즈이즈 쪽에 저희는 이제 내부 서버 기반의 구축이었습니다. 서버뿐 아니라 저희가 그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를 다 합해서 39개의 장비가 돌아가는 것이 LMS였습니다. 장비도 노후화됐지만 이 장비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룰 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는 장비 때문에 거의 많은 애를 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장비의 에러나 이런 발생률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래시는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을학기 때 이미 도입됐던 CDN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마 느끼시지 못하셨겠지만 동영상 스트리밍이 과거에 뭐 10초 단위로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플레이가 안 되는 것들이 가을학기 때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제가 아는데 이 부분 자체가 CDN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잠시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모듈이 2.9에서 3.9로 바뀌었다 말씀드렸고요. SSO 인증 하나만 있었지만은 저희가 2차 인증, 다시 말해서 군학점 인증제라든지 온라인 학점 인증제에서 필수로 들어가 있는 2차 인증, 생체 바이오 인증 자체도 추가시켰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점 인증제의 교육부의 어떤 그 지침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하지 않겠지만 온라인 학점 인증제가 제가 만약에 과목이 생성되게 되면 해당되는 과목에는 그 2차 인증이 아마 붙여질 것입니다. 초기 웹 표준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WC3의 기준 웹 표준을 쓰기 때문에 어떤 디바이스도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y 브라우저, any OS, any 디바이스에서 뭐든지 저희가 다 LMS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줌은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링크 토보에서 수업을 들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향후는 LMS를 통해서 과제 해당되는 실시간 강의를 생성을 시키고 학생들 동안 LMS에서 바로 그 실시간 강의를 들어가시게 될 수 있도록 구축되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도 링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고 바로 LMS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과목에 그 주차에 해당되는 실시간 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실 수가 있고 출결 체크 또한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실시간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플래시는 완전히 걷어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기능에 있어 특히나 관리자 기능이 많이 이번에 개선됐습니다. 정보 방침을 다 도입했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파란색 부분에 보게 되면 저희가 가장 학생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수강 신청을 오늘 했는데 왜 KLMS에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희도 많이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현재 과거 시스템은 동기화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동기화가 안 됐는데 지금 오픈하는 신규 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동기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을 하고 바로 LMS에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반영될 겁니다. 물론 순식간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뭐 하루의 텀이 아니라 한 뭐 몇 초 정도만 있으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 부분이 학생한테서는 가장 개선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
이렇게 생긴 이미지의 모바일 앱이 이제 스토어에 올라갈 겁니다. 현재 지금 개발은 다 끝냈지만 스토어에 지금 올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클라우드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모바일 앱 자체가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는 뭐 금방 승인이 나는데 iOS 같은 경우는 승인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물론 오픈은 2월 22일 날 같이 오픈을 하겠지만, 혹시나 그 앱스토어 쪽에서 좀 지연이 된다 그러면은 iOS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도 싶은데, 가급적 저희가 최선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22일 날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치 안내는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말씀드렸고요. IRC도 말씀드렸고, 시험 전용 브라우저라고 하는 SEB가 도입되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 화면을 제어해주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상세하게 기능 설명을 할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2월 중으로 저희가 여러분한테 교육 사이트를 한 번 더 열어서 줌으로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상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코딩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용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코딩 수업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파이썬이라든지 PHP나 자바 같은 경우를 코딩을 직접 할 수 있는 웹 에디터가 떠져서 컴파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교육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참고로 온라인 코딩과 시험 이 부분은 사실상 별도의 서버가 또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바로 오픈을 못할 수도 있고, 아마 3월 달쯤 돼서 초반에 오픈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일정 또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유형이 과거에 12개에서 16개로 변경됩니다.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추후 나중에 퀴즈나 중간 기말고사를 볼 때 이 다양한 퀴즈 유형을 사용해서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은 사실상 관리자 기능이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는 걸 스킵하고요. 저작권 보호라 그래서 그동안 과거 교수님들께서는 컨텐츠를 올리실 때 현재 LMS는 좀 많이 부족했죠. 다운로드를 받지 않으면 학생들은 해당되는 파일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아래한글로 작성한 파일을 올리게 되면은 그 안에 사실상 저작권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사실상은 좀 교수님이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물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올리실 수도 있지만은 저작권을 보호 차원에서 나는 웹뷰어를 열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웹뷰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운로드 받지 못하고 그냥 뷰어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푸시 기능도 들어갔는데요. 이제 카카오톡은 예를 들어서 많이 만들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예를 들어 20분 전에 미리 알람톡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교과목에 몇 주차 무슨 제목으로 앞으로 30분 후에 온라인 수업이 있을 것이니까 참여하세요. 그리고 바로 가기라고 하는 식의 어떤 알람톡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람톡 기능도 이번에 도입해 해봤습니다. 기능이 아직까지 많은 부분 짓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알람톡을 더 확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걸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라 이것들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은 항상 또 파란색이죠. 파란색을 저희 학교 로고에 있는 색깔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 뒤에 보시겠지만은 로그인 페이지는 저희 산디과 석현정 교수님께서 재능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저희 쪽에 그 화면을 디자인하시느라 있어주시고요. 너무나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추후 나중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이 예뻐졌구나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석 교수님 만나면은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여러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많이 바뀌었죠.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페이지는 학생이 로그인하고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과목이 쭈르륵 보이는데 너무
좀 뭐라 그러나 밋밋하기도 하고 왼쪽에는 필요 없는 기능들에 대한 메뉴들이 쭉 도출되어 있었고 했는데 요것들을 깔끔하게 필요 없는 메뉴들을 삭제시키고 필요한 기능들을 또 추가시켰습니다. 뒷페이지에 상세하게 화면 보이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투두 기능,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현황을 보여주고 수강 과목들을 좀 심플하게 보여주고 학습 요약, 이렇게 학습 요약해주는 기능 등등이 좀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에 바뀐 디자인 폼입니다. 강의실에 막상 들어오게 되면은 강의실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모든 내용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 브라우저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시험 위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세이프 이그젠 브라우저라고 해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시험에 스크린샷도 안 되고 부정에게 펑션 키도 안 되고 멀티 브라우저도 방지됩니다. 듀얼 화면 쓰고 있는 것 또한 전부 다 통제가 되고요. 시험만 볼 수 있고 시험이 종료돼야지만 브라우저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것들은 좀 사용하실 때 이 SEB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SEB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게 되면은 사전에 학생들한테 반드시 SEB를 설치하라고 안내가 들어가 됩니다. 물론 설치 안내 파일, 설치 파일들은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반드시 그냥 한 번에 exe 파일만 실행을 시키면은 SEB 브라우저 설치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희 신규 LMS는 멀티 브라우저, 멀티 OS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 모든 브라우저에 사실상 버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앱 말씀드렸죠. 과거의 앱은 KLMS로 검색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앱은 카이스트 LMS로 검색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콘 요걸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 설치하시면 되는데 구글 쪽은 걱정 안 하는데 애플 쪽에서 혹시나 조금 더 늦게 승인이 나게 된다 그러면 한 며칠 사이로 좀 오픈이 늦어질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빨리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분석은 제가 앞전에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라든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업 패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로그 데이터를 통해 갖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학습자 개인의 학습 속한 학습 그룹들을 복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적화시키고 있는 방향 분석, 기타 등등 제가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해야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자 그 방향성을 찾는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학습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에서는 레이크만 구축했고 작년 사업에서는 올해 사업에서는 이 레이크 구축한 걸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대시보드 제출한 거 제공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올 상반기에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되면 아마 하반기쯤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보여지기 때문에요. 봄학기 수업이 끝나야 로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아마 분석되는 대시보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전체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뭐 LMS가 있고 인증이 들어가 있고 모든 PC에서 볼 수 있고 사이버도 개발하고 터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연동이 되고 뭐 이렇게 구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에 보여준 겁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벌써 8월 28일 날 CDN을 이미 도입해서 가을 학기 동영상 저희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실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느끼시지 못하셨겠지만 학교의 서버를 통해서 보신 게 아니라 캐시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 동영상 스트리밍을 받으신 겁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많은 국가의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하지 못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이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해외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수업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봄학기 때 많이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 동안에 해당되는 걸 개선하고자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CDN이라고 하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 세계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을 학기 때부터는 교수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컨텐츠, 다시 말해서 동영상을 딱 업로드 시키게 되면은 트랜스코딩을 거침과 동시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전 세계 캐시 서버에 전부 다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쪽의 서버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와서 저희가 서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그리고 끊김없이 동영상 스트리밍이 됐습니다. 물론 이 CDN 서버는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 만약에 제가 뭐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동영상 스트리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거는 가을 학기에 도입했고요. 이 부분이 신규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정보 보호가 있고요. 플러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는 온라인 학점 인증제에 관련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인증을 이번에 도입을 했고요. 2차 인증에는 저희가 생체인이 들어가고 플러스 구글 OTP가 들어갈 겁니다. 네, 요거는 아직까지 적용은 하지 않았다. 개발은 다 끝내놨는데 아직 온라인 학점 인증이 지금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과목이 개설된과 동시에 바로 이 부분들을 반영할 겁니다. 화면, 석현정 교수님이 재능 기부하신 예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미리 보여드렸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이 두 개가 보이죠? 천문연구원의 일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낮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천문연구원의 일몰 시간을 저희가 API로 받아서 나이트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바일, PC 관계없이 저희가 KLMS 카이스트 A.KR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 메인 페이지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펑션의 로그인 버튼, SS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LMS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다시피 모바일에서는 조금 저희가 이렇게 좀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PC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데이, 나이트로 보여지죠. 모바일 화면에서의 특징은 PC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바일 앱이 메뉴가 PC에서 보여주는 메뉴랑 달랐습니다. 더 심플한 메뉴밖에 없었죠. 지금 만들어지는 것은 PC에 있는 메뉴와 모바일의 메뉴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메뉴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쓰실 때 내가 PC 환경이 아니었을 경우는 모바일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교수용 메인 페이지, 학생용 메인 페이지를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아까 로그인을 통해서 SS 로그인을 치고 딱 들어갔을 경우에 교수님의 경우는 바로 이렇게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좀 군더더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도 학기로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전 연도 학기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저 꼭대기 위에 마이코시스를 통해서 이전 학기를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연도 학기를 검색해서 이전 학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과거 학기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복사해서 지금 현재 학기로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옛날 학기를 검색해갖고 그 컨텐츠를 찾아가지고 가시고 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 과목을 수업하신다 그러면 4개 과목이 보이고 해당되는 과목, 학생 수, 학점 등급이 보이고 강의실 입장하게 되면 해당되는 강의실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거는 특히 없죠. 상단의 메뉴는 과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세션 타임이 과거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동영상의 생각보다 길게 있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중간 세션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1시간을 늘려서 저희가 세션 타임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2시 59분이라 그러면 연장하게 되면 다시 연장이 됩니다. 다시 3시간 연장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연장 통해서 계속 길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매뉴얼을 통해서 온라인 메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수님들께는 일 책자에 저희가 종이로 된 제본된 매뉴얼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수업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용 매뉴얼입니다. 학생용 매뉴얼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학생용 매뉴얼과 교수용 매뉴얼 전체의 온라인 매뉴얼을 여기 매뉴얼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얼마든지 검색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햄버거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은 저도 이 이름이 햄버거 메뉴인 줄 몰랐어요. 햄버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과거 왼쪽에 있던 메뉴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크게 공지사항, FAQ 설문조사가 있고 뭐 캘린더도 있고 다 있는데 합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합반이라는 기능은 과거에는 코드 쉐어 과목에 대해서 합반 처리를 저희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주셔서 제가 A분반, B분반 합해 주세요. 아니면 이 교과목, 이 교과목은 똑같은 교과목인데 코드를 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요구를 저희가 수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수님도 직접 수행하실 수 있도록 메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교수님이 직접 나는 A분반, B분반을 합해서 난 C를 만들어서 한번 사용할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뱅커는 추후 나중에 저희가 실제 사용자 교육을 할 때 한번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 강의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강의가 줌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전임 교수님들은 전부 LMS가 아니라 줌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이미 전부 다 저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3월 5일자로 종료가 되지만 어차피 봄학기 때도 또 온라인 수업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팬데믹이 끝났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는 또 이제 3년짜리 라이센스를 저희가 자동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학교에 비전임 교수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줌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나는 라이브 강의를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이 라이센스 신청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교수님들한테 해당되는 줌 라이센스를 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 강의라고 하는 것이 LMS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교수님 개인이 전부 다 줌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그 라이브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 라이브 강의 계정 신청을 통해서 줌 라이센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종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푸시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되는 거에 아까 강의실 입장하게 되면 실제 해당되는 강의 실험 중심의 체감형 요 강의를 직접 들어온 겁니다. 과거에는 여기 강의 계획서를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강의 계획서를 바로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정보들, 이 수업에 대한 정보, 교수님 성함, 학생 이름, 그다음에 학점, 이거 해당하는 수업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이고 혹시 청강생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보여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왼쪽의 메뉴도 필요 없는 메뉴는 줄이고 많이 사용하는 메뉴로 왼쪽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치 엑셀의 탭 같은 기능으로 저희가 주차를 가로로 펼쳤습니다. 물론 오를 하게 되면 세로로 떨어지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한 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16초쯤 되게 되면 스크롤을 하염없이 내려야지만 마지막 주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옆으로 나열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당 주차를 검색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가 예를 들어서 1월 17일이 4주차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은 4주차 탭이 바로 열려서 바로 접근을 쉽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물론 내가 그다음부터는 다른 차로 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성 자체는 과거랑 다르게 탭 구조로 주차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가기 한 메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홈으로 가기라든지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친구들끼리 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정이라든지 등등등이 전부 다 오른쪽 메뉴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왼쪽에 복잡한 메뉴들을 가급적이면은 이 햄버거 메뉴와 오른쪽 메뉴로 많이 좀 분산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까처럼
더보기 메뉴를 하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상세한 거는 저희 추후 나중에 사용자 교육 때 하나하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실에서 아까 그 편집 모드 켜기를 딱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뭐 기존의 거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좀 글씨가 커지고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편집 모드란 버튼도 과거엔 너무 조그매서 편집 모드 켜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좀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학습 활동 추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뭐 보기 쉽게끔, 과거는 색깔이 좀 흐리게 회색이었는데 좀 쉽게끔 제가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튀고 활동을 추가를 시키게 되면은 해당되는 활동들을 입력할 수 있는 도구들이 뜨겠죠. 그래서 학습 활동에 뭐 이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강의자를 이렇게 총 12개 플러스 3개. 그래서 총 15개 정도 해당되는 액티비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브 강의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줌을 연동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라이브 강의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줌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줌에서 회의를 새로 생성하는 그 화면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 똑같이 학생들의 마이크를 끌 것인지 필 것인지 저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 설정을 하시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건지, 그다음에 해당되는 라이브 강의의 제목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라이브 강의가 학생 화면에 나중에 뜨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여기서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회의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생용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학생은 똑같이 아까 같이 예쁜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가 뜹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번에 그 겨울 학기 때 그 성기 교수님이 수업했던 과목 중에 한 학생 거를 제가 화면을 떠갖고 온 거라 이름은 살짝 지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런 거죠. 전체적인 대시보드가 한 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이 친구는 3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3과목 6학점이고 겨울학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나 2019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이건 2019 가을 이렇게 검색한다면 그렇게 가을 학기로 검색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 거에 대한 컨텐츠는 지금 이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 있긴 하겠지만요. 지금 겨울학기에 해당되는 거에 총 3과목에서 나는 동영상을 아직 미확인한 것이 15개가 있다. 15개를 더 봐야 되네, 이 친구는. 그리고 터닝이 과제가 아직 미제출한 게 1개가 있다. 토론이 아직 9개가 진행 중에 있고 퀴즈는 다 했나 보네요. 응시할 게 아직 없네요. 이런 식으로 3과목에 대한 요약을 한 번에 보여주고 이 중에서 가장 긴급한 거에 대한 것을 투두리스트. 이 친구는 이 터닝이 과제에 미제출한 거가 날짜가 D-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뜻인 거군요. 해당 단어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과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깜빡 잊고 아니면은 이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을 경우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투두리스트로 해서 바로바로 학생들한테 안내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강의실로 입장해 볼까요? 강의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또 바뀝니다. 똑같이 뭔가 이렇게 통계 화면이 하나가 보이죠? 아까 거랑 다르게 아까는 전체 안 본 개가 예를 들어서 뭐 9개, 전체 안 본 게 15개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 과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과목이 동영상이 총 41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23개를 봤다는 뜻인 거죠. 23개를 보고 나머지 아직 안 본 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터닝이 과제가 5개가 출제됐는데 난 4개를 했고 토론은 9개 중에서 9개를 다 했는데 아직도 뭐 하고 퀴즈는 마찬가지로 3개 중에 3개를 다 했다. 이런 뜻인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된 밑에 뭐 평균 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평균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수업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동영상을 얼마나 봤지? 동영상을 똑같이 60%를 봤다라고 해서 평균값이 보여집니다. 과제는 어떻게 됐지? 각각의 평균값을 클릭하게 되면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0%고 나도 안 한 거 0%가 되겠죠. 근데 나만 과제를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퍼센트는 예를 들어서 뭐 5%, 20명 과목이다 하면 5%다 하면은 이 5%는 내 거구나. 남들은 아무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크게 의미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료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평균값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자기만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이 들어가는 거지 누가 했고 안 했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화면도 주차가 가로로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보기 메뉴를 통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메뉴들이 쭉 나타나게 다 더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좌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과거랑 같은 메뉴입니다. 뭐 진도 현황, 출석, 성적, 그룹 구성원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의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그 주차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겨울학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정규학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16주차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16주차가 많아지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뒤로 앞으로 가서 보여줄 수가 있고, 제가 이 캡처를 1월 17일 날 떴기 때문에 1월 17일 날짜에 해당되는 거에 이렇게 커서가 가서 이 페이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끔 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은 교수님이 동영상하고 콘텐츠만 올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라이브 강의를 한다 그러면 라이브 강의라고 한 것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당 걸 클릭하게 되면 라이브 강의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링크를 조교가 보내실 필요도 없고, 교수님이 보내시거나 링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 하실 거 없이 바로 LMS에 가서 라이브 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되는 거에 바로 라이브 강의로 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약간 달라진 거가, 이거는 학생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동영상 자체가 교수님이 올리실 때 진도 체크 예, 진도 체크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도 체크 예를 해야지만 동영상을 봤던 거에 대해서 퍼센트가 저장이 돼서 진도율 관리가 되는데, 교수님께서 진도 체크 노라고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아무리 봐도 진도는 안 나옵니다. 0%가 되기 때문에 이때마다 교수님한테 전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조교한테 연락하고 저희 센터에다 전화를 드리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해당되는 영상을 진도 체크를 예스로 했는지 노로 했는지를 각각 직접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도 체크에 대한 활성화를 했는지 비활성했는지를 이렇게 아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진도 체크를 비활성했기 때문에 내가 진도 체크를 아무리 동영상을 봐도 이건 진도 체크 0%가 맞는 거구나. 진도 체크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봐야지 되는 거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퍼센트가 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듀테크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죠. 에듀케이션하고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앞당겨져 있던 것 같은데, 많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도 에듀테크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상 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쓸 거라고 생각 못했죠. 온라인 화상 강의, 화상 회의 툴이었었는데요.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도구들이 어떻게 학습에 사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교육에 접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능화된 시스템, 뭐 실감형, 다시 말해서 VR, AR, 또한 AI 등등이 교육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신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더 이쁘게 그려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더 실감형, 연결형, 융합형 등등을 해서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 에듀테크가 발전됨에 따라서 LMS나 이런 일원인도 크게 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 좀 발췌해 본 겁니다. 향후 일정 및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회는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를 했고요. 이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열심히 조금 더 테스트를 하고 클라우드 이전 데이터를 만들고 등등 해서 2월 22일 날 안전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미 학과에다가는 저희가 협조문을 보냈는데요. 학과의 LMS 지원 전담 조교라고 하는 걸 저희가 선발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것은 LMS가 어쨌든 기존에 있는 모듈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같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좀 메뉴 위치가 바뀌었고 또 추가되는 기능들도 생겼고 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사용하실 때, 또 그런 학습 활동을 추가할 때 기능에 대해서 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물론 조교들이 도와주시겠지만은 저희가 학과의 전담 조교라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 학과의 조교님들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접 지원할 수 있는 조교를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9명이 선발이 돼서 학과별로 이제 교수님 숫자가 많은 데는 좀 학생 수가 많고 적은 데는 뭐 1명 정도에 되는 조교들을 저희가 28, 29일 동안에 지금 제가 2시간을 했지만 한 3시간씩 교육할 것 같은데요. 좀 심도 있게 교육을 해서 교수님들이 그 애로사항을 바로 근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교를 양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저희 권영선 원장님께서 안내하셨겠지만 기존 LMS는 폐쇄가 됩니다. 그 이유가 요거를 폐쇄를 해야 저희가 이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1월 31일 자정으로 저희가 기존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서 클라우드에 이전을 시키고 클라우드에서도 전부 다 그것이 다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과거 데이터도 추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 용량 장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현재 뭐 16, 17테라 정도 용량이 되게 큰데 그 용량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될 작업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데이터 이관뿐 아니라 업그레이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해당되는 클라우드 서버 세팅부터 시작해서 DNS 서버도 변경시키고 다양한 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치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설날을 포함한 2월 14일까지 작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 LMS가 어차피 폐쇄되는데 이 폐쇄가 사실상 조금 더 빨리 폐쇄가 되게 되면은 좀 이 작업이 유연할 것 같긴 한데요. 기존 데이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다 저희가 이전을 시키긴 할 텐데 나는 봄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정보를 좀 수정을 좀 하고 싶은데 그 정보를 다운받고 싶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은 1월 31일 이전까지 빨리 다운받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서부터는 KLMS는 학교에는 잠시 중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수정해서 다음 학기 준비를 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다운받아 준비하셔가지고 서비스가 오픈될 때 그거를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데이터가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이전이 되는데 요 2주 동안뿐만 아니라 오픈할 때까지 석 주 동안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셨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요. 그리고 15부터 20일까지 저희는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 싶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 쪽을 했었는데 개발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랑 그 프로그램 소스만 이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LMS는 컨텐츠가 정말 다양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DB도 있지만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과 썸네일로 포함하게 되면 수천만 건에 대한 건수가 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주게 되면 그 과제의 컨텐츠들이 있겠죠. 이런 비정형 컨텐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2.9에서 돌아간 걸 3.9로 전부 다 변경을 시키려면 전부 다 그 컨텐츠 하나하나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이거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저도 공공 G 클라우드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보안 조치들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요. 시간은 좀 여유는 없지만 좀 길게 잡혀져 있습니다. 좀 더 땡길 수 없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최대한 땡겨서 한 작업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설날에도 나와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는다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교수용 사용자 매뉴얼은 1권 전부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5일부터 22일 사이로 전부 다 행랑을 통해서 학과 사무실에 그 교수님의 인원수에 따라서 배포를 해 드릴 예정이니 혹시라도 우리는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거나 우리는 이렇게 비전인 교수까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요청하시게 되면 추가 배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오픈은 22일입니다. 2월 22일 날 저희가 수업
개시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만약에 요 앞에서 요 일정이 테스트가 빨리 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오픈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월 20일 날 오픈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사이트가 오픈됐기 때문에 내가 수강청 과목에 대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도 하시면서 실제 상세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콘텐츠를 한번 올려보시면서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들도 화면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교육을 똑같이 온라인, 줌을 통해서 저희가 총 4회 정도 진행할 건데요. 내국인 교수님용, 외국인 교수님, 그다음에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이렇게 해서 4차례 요청하시면은 더 차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까 해당되는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때 교육에 참석하셔서 시스템 사용에 대한 기능을 좀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이후, 다시 말해서 2월 22일 날 오픈이 딱 되고 났을 때부터 전담 조교들은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은 LMS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은 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담 조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과에 저 나중에 안내해드리겠지만 학과에서는 그 각 학과의 교수님들한테 전담 조교와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전담 조교와 어떻게 컨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안내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수학습 지원팀, 저희 팀이 이 프로젝트를 구축을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팀이 인원수가 정말 적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사실상 7월 전까지는 저 혼자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라고 하면은 제가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시스템을 담당을 혼자 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화 문의도 많았고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냐, 동영상 제작에 대한 등등 많았기 때문에 저희 지원팀 직원들 전부가 다 전화 민원 대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센터장님, 그러니까 교수학습 센터장님이시자 저희 교육원장님이신 권영선 교수님은 정말 새벽이고 밤이고 없이 교수님들 대응 다 해주셨고요. 저희 팀장님, 정영희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애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매뉴얼도 만들고 같이 전화 응대도 하고 줌 라이센스에 대해 사용자 교육도 하고 등등 해서 애썼기 때문에 아마 그때 봄학기를 잘 넘기고 이 프로젝트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신규 시스템이 오픈하고 나면 또 다르게 또 신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전화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담 조교도 뒀지만 그래도 전담 조교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 신입 직원으로 들어온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거든요. 강경덕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전화를 받으실 거고 또 이제 저희가 별도의 2콜을 더 만들어서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분들도 같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총 4개의 회선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헬프데스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니 만약에 문제가 생기시면 바로 전화 또는 이메일 등등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22일 날 오픈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등등에 대한 것이 강화되었다고 했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가 사실상 LMS는 개인정보 도입기가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감사받을 때마다 된다 안 된다가 사실상 약간씩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딱 한 번 오픈할 때, 그러니까 한 번 로그인할 때, LMS가 처음 오픈될 때 어차피 클라우드에 저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분의 개인정보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에 올라간 거는 전부 다 보안적으로 저희가 확실히 조치를 할 거고 이 클라우드 자체도 정부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공공 G 클라우드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문제가 생겼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학생분들의 이메일 주소, 학번, 이름,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 정보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체크나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도 저희가 2월 22일 날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텐데, KLMS, 카이스트 KLMS로 검색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기존에 KLMS 앱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망드립니다. 그 앱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로그인도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삭제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알람톡도 이제 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는 그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교수학습 혁신센터 그 밑에 교수학습 지원팀입니다. 센터 밑에 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이자 팀인 거죠. 그래서 저희 팀원들, 저희 센터장님, 원장님, 이신 권영선 교수님, 정영희 팀장님, 저희 팀원들 모두 지난 1년 동안은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저희 딸내미가 같이 만든 건데요. 위에서는 평온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말 없이 계속 열심히 여러분들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학습 혁신센터 모든 분들의 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2월 22일 날 오픈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가 없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혹시라도 시스템 사용하실 때 장애가 있으면은 바로 헬프데스크로 알려주시게 되면요.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바로 수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탓하시기보다는 좀 많이 응원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klms@카이스트.ac.kr로 문의 주시게 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